안녕하세요. 수학생각의 기술 저자 박종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생각의 기술 네 번째 강의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이러한 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직접 안 되면 간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의사가 종양을 치료해야 되는데 종양이 너무 커서 방사선을 한 번에 쏘면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젊은 의사가 그 고민을 같이 듣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 거야 하고 생각한 게 다른 장기에 손상을 안 줄 만한 만큼의 방사선을 다양한 방면으로 쏴가지고 그 장기가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이렇게 오게 한다. 이런 방법을 생각했대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다른 장기도 영향을 안 주고 실제로 종양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간접적으로 접근해보고 뒤집어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하나를 보시죠. 생각 실험, 고리의 절단. 한 청년이 낯선 지역의 여관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다. 청년은 돈이 없었지만 7고리의 은팔찌가 있었다. 여관 주인은 하루 반값으로 은팔찌의 고리를 하나씩 달라고 했다. 청년은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니 7고리의 팔찌로 반값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여관 주인이 매일 팔찌의 고리를 하나씩 달라는 것이다. 여관 주인도 청년을 믿지 못했고 청년 또한 여관 주인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은팔찌의 고리를 모두 자르기는 무척 어려웠다. 어떤 방식으로 고리를 잘라야 가장 적은 노력으로 반값을 낼 수 있을까?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보고요. 어떻게 잘라야 되지? 6번 자르는 거 아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야,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둘, 3개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그때 야, 나 진짜 멍청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틴 가드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게 이 문제를 해결하더군요. 이 문제는 고리를 딱 한 번만 잘라도 된대요.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옆으로 쫙 이거는 가장 많이 자르는 방법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리를 세 번째 걸 하나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고리가 하나, 두 개, 네 개 이렇게 생기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하나짜리 주고요. 두 번째 날에는 2개짜리 주고 하나짜리 받고요. 세 번째 날에는 하나짜리 주고 네 번째 날에는 고리 4개짜리를 주고 나머지를 받아오고 이렇게 주고 받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1, 2, 4 이렇게 이진법으로 7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주고받는 직접적인 한 방향으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주고받는 양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니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 실험, 물과 포도주. 똑같은 크기의 컵이 2개 있다. 하나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고 다른 하나에는 물이 담겨 있다. 포도주를 한 숟가락 떠서 물이 담긴 컵에 넣어 잘 휘저은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물을 한 숟가락 떠서 포도주가 담긴 컵에 넣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다. 포도주가 담긴 컵에 있는 물의 양과 물이 담긴 컵에 있는 포도주 양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어떤 분은 먼저 어떤 것을 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순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거꾸로 완전히 최종적인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포도주 안에 물이 있겠죠. 섞었으니까 물 안에도 포도주가 있겠죠. 동의가 되세요? 근데 포도주 안에 있는 물은 물에서 온 거고 물 안에 있는 포도주는 포도주에서 온 거죠. 그리고
포도주 안에 있는 물의 그 양만큼의 포도주가 가가지고 물 안에 갔을 거고요. 물 안에 있는 포도주가 차지하는 그 부분의 양만큼 포도주에서 와서 포도주가 되어 있겠죠. 눈에 들어오세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표현되어 있는 양만큼은 똑같은 양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채워진 거는 이쪽에서 가서 채워진 거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채워진 만큼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저쪽에 있는 거고요. 최종적인 상황만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물 안에 있는 포도주의 양과 포도주 안에 있는 물의 양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한번 보시면요. 물을 하얀색, 포도주를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에 들어오세요? 네. 물을 하나 떠서 포도주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보시는 만큼의 물을 포도주에다가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물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휘저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아무튼 같은 양을 보내는 거니까 4개를 보내요. 뭐 어떻게 4개가 될지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4개를 보내면은 저쪽 편에 이런 만큼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요. 전체가 원래 9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다 9개가 있고 왼쪽에는 검은 거가 2개, 오른쪽에는 하얀 거가 2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물과 포도주를 바둑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까만 돌하고 흰 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최종적인 상황으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